안녕하세요. 재무제표 실전 한주원 강의, 오늘 13강입니다. 우리는 지금 재무상태표를 현금, 매출채권, 그리고 재고자산 순서로 현금 흐름의 관점에서 해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매출채권을 다뤘죠. 팔았다가 아니라 돈이 들어오느냐가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 단계입니다. 회사에서 현금 다음으로 돈을 가장 많이 묶어두는 항목. 잘못 쌓이면 회사를 질식시키는 항목. 바로 재고자산입니다. 저는 현장에서 실사를 들어가면 반드시 창고부터 받습니다. 왜냐하면 장부보다 창고가 더 솔직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 재고, 진짜 팔려서 현금이 될까? 이 질문이 오늘 강의의 핵심입니다. 재고는 자산으로 잡혀 있지만 잘못 쌓이면 손실 후보 1순위입니다. 오늘은 이 재고자산을 4개의 축으로 정리해서 완전히 마스터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평가 방법, 두 번째는 회전 속도, 세 번째는 저가법 적용, 마지막으로 재고가 쌓이는 신호, 이 4가지입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축, 바로 평가 방법입니다. FIFO냐, 평균법이냐, 재고는 얼마에 샀는가가 평가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물건값은 계속 변하죠. 원자재 값이 오르고 내리고 출렁입니다. 이때 어떤 가격을 먼저 비용으로 처리하느냐에 따라 회사의 이익이 달라집니다. 먼저 FIFO, 선입선출법입니다. 쉽게 말해 먼저 들어온 재고가 먼저 팔렸다고 가정하는 방법입니다. 가격이 계속 오르는 시기에는 옛날에 싸게 산 재고가 먼저 비용 처리되겠죠? 그래서 매출 원가는 낮게 잡히고 이익은 높게 보입니다. 반대로 가격이 떨어질 때는 비싼 재고가 먼저 비용으로 처리되니까 이익이 급격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음은 평균법입니다. 이건 말 그대로 재고 가격을 평균 내서 비용으로 본다는 겁니다. 장점은 변동이 완만하다는 거죠. 이익이 덜 출렁입니다. 그래서 한국 상장사 대부분은 이 평균법을 씁니다. 자, 여기서 실전 체크 포인트 아주 중요합니다. 주석에서 재고자산 평가방법이라는 문장을 꼭 찾으세요. 그리고 이것과 함께 최근 3년간 평가방법을 바꾼 적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평가방법이 바뀌는 순간 이익이 갑자기 튀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이건 실제 실적이 아니라 회계 정책이 이익을 움직였다는 뜻입니다. 제가 현장 감각도 같이 알려드릴게요.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는데 유난히 이익률이 높다? 그럼 FIFO를 쓰고 있을 가능성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반대로 가격이 떨어지는 시기인데 이익이 너무 잘 버틴다? 이건 평균법을 쓰면서 재고를 과대평가하고 있을 가능성을 의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 축, 이제 핵심 지표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재고 회전율입니다. 아주 쉽게 정의하면 재고가 1년에 몇 번이나 팔려서 새 것으로 바뀌는가입니다. 계산은 1년 매출 원가를 평균 재고자산으로 나누는 건데요. 쉽게 말해 창고에 있는 물건이 1년에 몇 번이나 돌았는가를 보는 겁니다. 일반적인 기준을 알려드릴게요. 제조업은 보통 1년에 3번에서 8번, 유통이나 패션업계는 10번에서 12번 이상, 사이클이 빠른 IT나 반도체는 훨씬 더 높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절대적인 숫자보다 추이가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재고 회전율이 7회에서 6회, 4회, 2.5회로 점점 떨어진다? 이건 재고가 점점 안 빠진다는 명백한 위험 신호입니다. 또 하나 같이 봐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재고 증가율과 매출 증가율의 비교입니다. 만약 재고가 매출보다 2배나 빠르게 늘어난다면 어떨까요? 팔리는 속도보다 쌓이는 속도가 더 빠르다는 뜻이죠. 이건 창고의 위험이 쌓이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현장에서 본 바로는 재고 회전율이 2회 이하로 떨어진 제조사들은 대부분 할인 판매를 하거나 원가 이하로 처분하거나 결국 대량 손실 처리를 하게 됐습니다. 장부상 자산이 현금이 아니라 손실로 변해버린 거죠. 세 번째 축은 저가법 적용 여부입니다. 이제 중요한 회계 원칙 하나를 잡고 가겠습니다. 바로 저가법입니다. 원가와 시장 가격 중 더 낮은 값으로 재고를 평가한다는 원칙입니다. 즉, 재고의 가치가 떨어지면 손실을 미리 장부에 반영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보수적인 회계 처리죠. 그런데 현장에서는 이걸 늦게 하거나 약하게 하는 회사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무제표에서 재고평가 충당부채라는 항목을 꼭 봐야 합니다.
이건 재고 손실에 대비해서 쌓아둔 적립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험 신호를 정리해 드릴게요. 충당 부채가 거의 0에 가깝다. 주석에 저가법에 대한 언급이 모호하다. 시장 가격은 떨어졌는데 재고 장부가는 변화가 없다. 회전율은 떨어지는데 충당금 설정은 전혀 없다. 그냥 이런 신호들이 보인다면 손실을 뒤로 미뤄두는 중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한 번에 터질 수 있는 시한폭탄입니다. 네 번째 축, 이제 숫자 너머의 구조적인 신호를 보겠습니다. 주석과 재고의 세부 구성을 봐야 합니다. 첫째, 완제품 비중이 증가한다. 이건 만들기는 했는데 못 팔고 있다는 뜻입니다. 둘째, 1년 이상 된 장기 재고 비중이 증가한다. 이건 그냥 재고가 썩고 있다는 겁니다. 셋째, 재고 평가 기준을 완화했다는 내용이 주석에 나온다. 이건 이익을 방어하려는 의도로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넷째, 현금 흐름표를 봤을 때 재고 증가가 영업 현금 흐름을 크게 깎아먹는다. 장사는 했는데 돈은 전부 창고로 갔다는 뜻이죠. 마지막으로, 계절성이 없는 업종인데 분기 말에 재고가 급증한다. 이건 밀어내기 생산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재고자산 20초 체크리스트로 압축해서 마무리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평가 방법. FE4인가 평균법인가 최근에 변경된 적은 없는가? 둘째, 재고 회전율 3년 추이가 하락하고 있는가? 셋째, 회전 일수 120일이 넘어가고 있는가? 넷째, 재고 평가 충당금 충분히 쌓았는가? 다섯째, 완제품과 장기 재고 그 비중이 늘고 있는가? 이 5가지만 체크하셔도 충분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재고는 분명 자산이지만 관리하지 못하면 독이 됩니다. 장부상의 숫자가 아니라 그 재고가 정말 팔릴 가능성이 있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오늘 13강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유형자산으로 들어갑니다. 취득원가, 감가상각, 세이펙스가 미래 이익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설비가 돈 버는 기계인지, 돈 먹는 기계인지 구분하는 법을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재고 자산을 볼 때마다 이 질문을 꼭 떠올려 보세요. 이 재고 진짜 현금이 될까? 감사합니다.